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문갑식의 진짜TV가 오늘 새벽 구독자 수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이 없던 특별 방송을 보답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4월 28일이죠. 이틀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거 아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뇌물 부부는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주인공은 전 육군대장 박찬주 대장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부터 시작해서 뇌물수수 의혹 등 갖은 혐의를 다 뒤집었었던 분입니다. 올해 61세, 육사 37기입니다. 그런데 이 온갖 혐의를 뒤집어쓰고 명예의 먹칠을 했던 박찬주 대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 정권이 박찬주 대장을 괴롭혔던 일들이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신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박찬주 대장을 둘러싼 논란은 2017년 7월 31일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현역 제2작전사령관인 박찬주 대장이 박찬주 대장 부부가 갑질 의혹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공관병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괴롭혔다는 게 그 요지였습니다. 이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에 이어서 국방부의 군검찰단은 같은 해 4월 박 전 대장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냈는데 국방부는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해괴한 발령을 했습니다. 법령에도 없는 임시보직입니다. 너는 죄를 벌하지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역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었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뭐에 대해서? 박찬주 전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사도 해보기 전에, 판결도 해보기 전에 박찬주 대장을 갑질 문화의 무슨 선봉장으로 규정한 거죠. 대통령이 먼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기자석상에서 한 기업인을 거론해서 그 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바로 그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상하게 진행됐습니다. 맨 처음에 그 갑질 의혹과 뇌물수수로 시작됐던 사건이, 갑질 의혹으로 시작됐던 사건이 이른바 별건 수사라는 것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건 수사라는 게 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락시킨 한 언론의 총수가 예를 들어서 뭐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자백을 하게 된 것은 탈세로 인해서 자백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였어요. 그 검찰이 수사에도 뭐 혐의를 적용시켜서 유죄 판결을 받기 힘들게 되자 다른 걸 털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속담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가 하면 그 언론 총수는 이런 식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점심이나 저녁에 설렁탕 시켜 먹는데 갑자기 다 먹고 나면 옆에 있던 수사관들이 이거 좀 빈 그릇 좀 치우세요 이래갖고 망신을 준다거나, 다른 수사관들은 설렁탕 먹는데 자기 혼자 뭐 짜장밥 시키면 자기 입맛도 까다롭네 이런 식으로 쫑콜 줘갖고 완전히 개망신을 시켜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별건 수사와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망신 주기의 진실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2017년 9월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갑질 혐의가 아니라 뇌물수수였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대장이 특정 민간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겼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요. 이때 검찰이 뒤집어 씌운 혐의가 뭐냐면 고철업자에게 2014년부터 숙박비, 식사비, 항공료 명목으로 20차례 거쳐 760만원, 76조도 아니고 7조 6천원도 아니고 7억 6천만원도 아니고 7,600만원도 아니고 760만원 20차례에 거쳐 그 회당 38만원씩 먹었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이 업자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자를 받기도 했다. 뭐 이런 혐의를 뒤집어씌웠는데요. 이 재판이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장 측은 군사법원엔 재판관이 없다, 재판권이 없다고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해서 재정신편을 신청을 내면서 그 대법원이 그해 12월에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군검찰이나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박 전 대장은 국방부 헌병대대 지하영창에 수감된 지 한 달 만에 결국 이제 그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그때 박 전 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역을 막으면서 현역 신분의 대장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수개월간 헌병대 지하영창에 있으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의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럽고 극심한 굴욕감을 겪었다. 작년 9월 14일 1심 선고에서 760만 원의 혐의 중에 유죄로 판결된 것은 1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20차례에 걸쳐서 184만 원이니까 회당 9만 원. 참 육군대장 치고는 회당 9만 원이면 그 뇌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의 일방적인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라고 보십니까? 자, 박찬주 대장은 검찰에 모두 박찬주 대장하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모두 항소를 했는데 6개월 동안 4차례나 공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공판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몇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박 전 대장의 부하 중령으로부터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어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장 측은 병석에 있는 부모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는 부하의 고충을 처리해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자, 그렇게 되면 2017년 시작돼서 2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에 시작은 갑질이었는데 갑질은 사라지고 뇌물 혐의도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부하의 편의를 봐줬느냐 아니면 청탁을 받았느냐, 쉽게 해서 김영란법만 남은 이런 한심한 재판이 수사와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상대로? 육군 대장을 상대로. 2017년 11월 26일 날 제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북한 병사의 기생충, 남한 보수의 기생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 북한 병사가 월남을 했는데 뱃속 검사를 받았더니 기생충이 우글우글거린다 라는 뉴스가 또 화제가 됐었죠. 당시 제가 썼던 내용은 뭐였냐면, 북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찬주 육군대장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익히 알려진 바지만 박찬주 육군대장은요, 우리나라에서 탱크, 특히 전차전의 귀재로 불립니다. 보병, 기계화 보병 사단의 맹장으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나라의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군인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찬주 대장입니다. 제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쓴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정권은 이분을 무슨 503 심리전단이 해서 무슨 댓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잡아넣으려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잡아넣으려고 했죠. 그 당시 검찰이 김관진 장관이 여론조작 활동이라고 본 댓글이 8,862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서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 댓글 공작 범죄 일람표라고 그 공소장에 부착한 것은 1,478개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1,478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옹호, 광우병 괴담의 허구성 폭로, 천안함 폭침설의 실상, 한미 FTA 찬성, 전교조 비판, 종북 세력 비판 내용이었어요. 하나같이 구구절절 옳은 얘기들을 댓글로 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 칼럼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은 상을 줘야지 왜 벌을 주려고 그러냐. 이게 제 칼럼의 요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김관진 장관은 전북 군산이 고향이에요. 근데 그분이 검찰이 그분을 기소할 때
씌운 제목이 전라도 사람 뽑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칼럼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사이버 전사를 뽑는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게 왜 직권남용이냐. 전라북도 출신인 김 전 장관은 나는 전라도 사람 뽑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했는데 이미 검찰의 그런 말에 따라서 호남에서는 고향도 부정하는 못된 인간이라는 낙인이 김건희 장관에게 씌워졌죠. 배신의 프레임.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죠. 김건희 장관은 구치소에서 11일을 보내다가 정말 제정신을 가진 판사를 만난 덕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 칼럼 내용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보수층의 비겁함을 꾸짖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김관진 장관이나 박찬주 대장 같이 묵묵하게 나라를 위해 싸운 분 중에서 이렇게 종북 정권, 좌파 정권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호사를 누리던 정치인 중에 이 두 분을 위해서 뭐 역성을 든다든가 편을 들어준다든가 이런 나선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전차전의 규제라고 해서 북한군,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박찬주 대장이 갑질 프레임에 걸려있을 때 그분을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보수층 중에서. 저는 박찬주 대장이 이 사건을 시작했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생각났어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통영함 무슨 해군 통영함 도입하면서 비리했다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다가 마지막에 무죄로 나왔죠. 근데 국민들은 무죄로 나온 것도 몰라요. 이분 해군 참모총장으로까지 지내면서 받게 된 군인연금 한 푼도 다 날렸습니다. 뭐로? 변호사 비용 되느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황기철 총장은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부인이 보습학원 강사래요. 그리고 딸들하고 아들도 진짜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 가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 따님이 황기철 참모총장이 무슨 뇌물죄인가 통영함 비리에 연루됐을 때 스스로 직장을 휴직하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황기철 해군총장은 참모총장은 자기 군인연금 변호사비를 다 날리고요. 지금 땡전 한 푼 없어요. 박찬주 대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박찬주 대장 평생 나라 지키고 북한군을 무섭게 하고 38선의 호랑이. 그럼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갖고 무슨 갑질 프레임을 없애야 된다. 이건 명예훼손도 어마어마한 명예훼손이 아니죠. 평생 나라를 지킨 대장을 상대로 겨우 184만 원 먹었다고 그거 먹은 겁니까? 지금 현 정권이 직장 일자리 만든다고 날린 그 국고가 몇십 조죠? 다 합치면 몇십 조도 넘을 겁니다. 다 합치면 몇십 조가 뭡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뭐 태양광 한다고 무슨 재생에너지 한다고 날리고 뭐 한다고 날리고 184만 원이 뇌물입니까? 제가 갑자기 흥분되네. 제가 그 칼럼에 2017년 11월 26일에 쓴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탈북한 북한 병사 뱃속에서 길이가 27cm나 되는 것을 비롯해 회충 여러 마리가 발견된 게 화제가 됐다. 회충이야 구충제 몇 알이면 사라지겠지만 무너지는 보수에서 마지막 단물까지 빨아먹겠다는 보수의 기생충 막내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와 시각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1000을 돌파했는데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 문갑식의 진짜 TV에 출연하는 월간조선의 젊은 기자들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은 뉴스를 열심히 취재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